안녕하세요. 퍼펙트 대표 박경규입니다. 김준수 시인의 꽃에는 이런 글을 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자, 우리 삶 속에는 참 많은 사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물은 우리 에티켓에 반영된 어떤 사물인 거죠. 그래서 펀더풀, 사물 중심의 최초의 소셜미디어가 여기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에티켓을 가진 사물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물에 대해서 누가 에티켓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컬렉터였고 키덜트였습니다. 키덜트는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로서 아이와 같은 감성을 지닌 어른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만 키덜트페어에 참여한 인원은 약 15만 명입니다. 이는 하루당 10,000명 이상의 키덜트가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키덜트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조고 크게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매년 20-30%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30개국에 있는 실제 유저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 컬렉터들은 자신의 컬렉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8가지의 소셜미디어에 가입을 하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고로요. 현재 플리커에서는 레고와 관련된 커뮤니티가 약 1,8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223개의 레고 커뮤니티 페이지가 존재하죠.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만 해도 4,000여 개 이상의 레고 커뮤니티와 1,000만 개 이상의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컨텐츠를 모으다 보니까 이 정보들은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데이터를 모으는 구조 자체가 버티컬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시물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게시물은 저 어딘가에 깔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물만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물을 보유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30명의 유저들로부터 모은 세계의 공통된 니즈입니다.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소유한 아이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요, 그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 세계 사람들과 만나서 자신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돼서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제품을 소유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과 동시에 애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 컬렉션에 가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의 수집품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토탈 컬렉션에 가시면은 저희가 현재 레고와 베어브릭에 대한 토탈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발표로 한번 돌아가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앱도 60% 이상 개발이 되었는데 웹을 먼저 런칭했습니다. 현재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을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그 특정 제품에서 공동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유저들이 가장 기다리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신제품과 한정판에 대한 예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그 신제품에 대해서 홍보에서부터 구매까지 이르는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제 개인 간의 중고거래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크게 3명의 개발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두가 다 개발자 출신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웹과 앱을 모두 개발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에 테라를 같이 다녀왔고요. 근데 갔다 오면서 느낀 거는 정말 이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를 가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 핵심은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티켓을 한 곳으로 모아서 누군가의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전하성 CNT테크 전하성 대표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바로 멘토링 시작해주세요. 홍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저희가 포인트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실제로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긴 했는데요. 한번 보여볼게요. PPT로 한 번만 넘어가 주실래요? 저희 유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가 이쁘게 모여져 있습니다. 2,000명, 3,000명, 4,000명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상에 저희의 서비스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홍보를 하면 가장 이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30명 유저 중에 5명은 실제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네, 그들로부터 이제 소통한 결과 우리의 서비스가 나를 만족시키면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게 가장 메인 전략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용자의 그 컨텐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단계적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벤져스 아이템이나 그리고 건담이나,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확장함으로써 유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2월 17일날 이제 스타워즈가 개봉하게 되는데, 이제 스타워즈가 개봉하게 되면은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모든 캐릭터들이 제품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이제 홍보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실제로 확보하고 있는 피규어 같은 것도 있나요? 아, 저희 제품 같은 걸로서. 네. 아, 제 개인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동호회들이 네. 메타적일 텐데 동호회와 동호회 사이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지만 교류를 안 하고 메타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네.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실제 커뮤니티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자신의 소셜 그런 컨텐츠를 공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반복적인 소셜미디어 반복적으로 자신의 게시물을 공유를 합니다. 이것은 이 자체는 운영자나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사용자나 그리고 구경하는 게스트나 이 모든 삼자에게 되게 불합리한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해봤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서비스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핵심 가치 3가지 기능을 넣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면 저는 이것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들만의 뭔가 의뢰를 할 때요. 유저들만의 의뢰할 때 제품이나 퀄리티 개인사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3가지 비스 모델 중에 메인이 2가지가 앞에 2가지고, 3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비스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그 공동 구매와 한정 구매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만 살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쭉 들었는데 기존에 그 키덜트 컬렉터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와 우리 서비스가 뭐가 다른지가 명확하게 좀 안 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냥 또 하나의 그 키덜트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정도 네,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퀘스천이 하나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레비뉴 모델이 한정판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라고 하셨는데, 방금 아까 제가 설명 때 잘못 이해하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눌러서 그 아이템을 다른 사람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원하는 그걸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그 제품은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전제를 까셨잖아요. 그걸 제가 또 구매할 일이 있을까라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남들이 보유한 아이템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거든요. 남들의 아이템을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제가 웹을 먼저 런칭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앱보다 웹을 먼저 런칭한 이유는 일단 앱이 접근성은 뛰어나요. 그 사진을 올렸을 때 그 사진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집니다. 제품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실제 사용자로부터 그 포토그래프로도 약간 천여 장의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장 속에 제품들을 태그화시켜서 사진을 보다가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 질문을 제 말씀은 뭐예요? 저희 수익 모델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네. 다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 보이거든요. 네. 한정판인 경우에는 그냥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갖잖아요. 네. 이제 컬렉터들한테는. 근데 우리가 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큰 규모의 성장을 매출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게 상반되는 거죠. 한정판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 약간 모순적인 이슈가 하나가 생기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공동구매의 경우에도 이 공동구매자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모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네. 일반 시중에서 팔리는 아이템보다는 조금 더 희귀한 히비템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반다이나 남코나 이런 데들하고 어떤 정도의 유기적인 리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업체 저희가 일단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 선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으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커스터머 리포트에서 업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한정판과 그 신제품에 대해서 현재 2016년 겨울까지 모든 제품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제품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통자들 경로를 보시면은 그 제조업체에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수많은 유통업체를 통해서 마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업체와의 콜라보를 통해서 커스터머 리포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단위, 200명 단위로 이렇게 끝낸 거지 뭐 맥시멈 이렇게 풀로 열어놓지 않을 것이고요. 그걸 개수를 한정한 상태에서 업체와의 콜라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한다는 그 선호도에 대한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이지 제가 임의로 어떤 제품을 팔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 사실 저희 아마 비슷한 다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커뮤니티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도민이 뭐냐. 사실 이제 뭐 이게 올리기 불편하고 어쩌고 하는 게 진짜 도민이지. 사실 카페 주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목적으로 카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카페가 금전적인 어떤 나중에 팔 수도 있고 한 몇천 명 되면 다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게 다 무너지는 구조라서 이쪽 내에서도 뭔가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전적인 베네핏이 있는지 그리고 맞습니다. 초기에 유저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전략 그냥 거다 콘텐츠 올린다는 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일단 아까 저희가 사진의 태그 기능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수집가들이 제품을 모으는 걸 넘어서 그 제품을 중심으로 사진을만 찍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태그 기능을 넣어서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사진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있을 거고 그 포인트가 모이게 되면은 그 제품을 보내주는 식으로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0명 중에 5명만 운영되고 나머지 실제 유저입니다. 2년에서 7년까지 실제로 컬렉터를 모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저한테 드는 대답이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지 않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기능 커뮤니케이션과 컬렉션과 커머스에 대한 기능은 실제 30명 유저부터 없는 그 3가지 니즈만 반영한 기능입니다. 사실. 네. 네, 이것으로 전문가 멘토링 시간 마무리하고 청중 질문과 응답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키덜트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거의 좋아요가 막 13개, 여러 막 50명이 넘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질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질문부터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덜트 시장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는 게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요. 새로 업데이트된 상품은 어떻게 업로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카테고리 2개는 제가 혼자서 다 모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업체와의 콜라보가 되게 되면 업체로부터 이제 컨텐츠를 받는 이제 API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이제 사용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수많은 유저들이 온라인 생에서 자신의 컬렉션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밖으로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베어블이나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컬렉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수직 버티컬 구조이기 때문에 한눈에 바라보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는 앱이나 웹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가 한 가지 뷰 안에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국적 커뮤니티라면 멤버 간의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사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예리하신데요. 커피 한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영어권으로 먼저 런칭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그 언어를 확장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 유저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미 다양한 국적들입니다. 실제 그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른데 근데 제가 이제 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그 애드타이밍 단계 하나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가장 기뻐하더군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명확하게 찾을 솔루션은 없습니다. 네. 네, 쿨하게 인정해 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들은 공유를 혐오합니다. 개발자분들이 모르는 사실이죠. 참고로 말씀을 들으시면 키덜트는 오더프가 아닙니다. 네, 그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키덜트는 엄연히 어떤 나중에 개인의 키덜트 차이가 그렇죠. 그렇게 많았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실제 키덜트와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들은 덕후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네. 이분의 의견은 자기만의 시나리오지 수많은 유저들과 이야기를 해보지 않은 결과로 지금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네, 다음 질문인데요. 키덜트들은 희소한 아이템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나요? 같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희귀한 아이템도 물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과 자신이 애템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존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예를 들어 베어브릭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베어브릭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정보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냥 버티컬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의 사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제품 하나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아 내가 살려는 제품이 이런 가격에 팔리고 있구나 이런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이제 누군가의 그 소통과 수집의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서비스의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제 3자가 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검색했을 때 내가 사려는 제품이 이게 적정 가격이구나 라는 정보만 저는 그 사람을 제공하더라도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와 있어서 제가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서 디프리 때 있을 거죠.